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발견된 시신 두 구의 신원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보도국의 박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밤사이 수색 작업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추가로 발견된 시신 두 구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현지 주민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시신 두 구를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서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한국인 60대 남성 1명 그리고 3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존자는 7명이고요. 그 7명이라고 하면 사고 당일날 이제 구조됐던 사람이 전부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생존자가 없습니다.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 여전히 찾아야 할 사람들은 8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실종자 수색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좀 성과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고가 발생한 지 좀 시일이 지났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시신들이 떠오르면서 좀 작업이 용이해진 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침몰 유람선 주변에서 좀 시신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인양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좀 배를 흔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끼어있던 시신들이 좀 떠오르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수색 방법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고 지점으로부터 이제 강을 거슬러 내려가면서 수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제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150km 밖에 있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100km 밑으로 하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수색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방식이 유효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람선 인양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정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뉴브강 수위가 지금 계속 높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물 수위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 대형 크레인, 이제 이름이 클라크 아담이라는 크레인인데 이 크레인은 이 200kg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 현장까지 가려면 작은 다리들을 밑으로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인이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특정하게 수위가 내려가서 적어도 선장말에 따르면은 4.2m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그 사고 이제 침몰 해역까지 이제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현장 상황이 나쁩니다. 지금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나와주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수자원관리청에서 이제 수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 10일 정도 되면은 한 4.2m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10일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그때 돼서 크레인을 이제 옮겨올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수위를 비롯해서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플랜 B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오늘 그 현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좀 인터뷰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팅 독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침몰 선박 좌우측에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바지선과 그 침몰 선박과 와이로 연결해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이 바지선에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침몰 선박을 점진적으로 물 밖으로 부양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설명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월호 인양 때도 검토가 됐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플로팅 도크라는 거를 2개를 마련해서 이제 침몰 해역 양쪽으로 나란히 세웁니다. 그다음에 물을 가득 채우다 보면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물을 살살살 빼다 보면 부력이 생겨서 반대로 떠오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이제 유람선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력을 통해서 이 부력을 얻어서 함께 떠오른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특히나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유실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선체 파손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선체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가운데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손된 곳, 깨진 유리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잠수부가 내려가서 이제 그물망을 치고 또 어떤 걸로 덮어놓고 이제 그래야만이 시신이 유실되지 않겠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체가 왼편으로 살짝 기울어
들어 있고요. 근데 이게 또 70년 된 아주 낡은 목선입니다. 근데 조그만 충격에도 혹은 뭐 들어올린다고 이제 뭐 철실을 감은 다음에 올릴 때에도 충격에 의해서 좀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고를 낸 이제 크루즈선의 선장이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서 운항을 한 겁니까? 네, 이게 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난 4월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크루즈선과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자체도 외신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 사고 그때 사고를 냈던 크루즈선이 이번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와 같은 회사 소속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크루즈선을 몰았던 선장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우크라이나 선장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사 내부에서 나온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외신이 이것을 이제 인용해서 기사화를 했는데요. 네. 대형 사고를 냈고 또 이제 어떤 특별한 처분 없이 2달 안에 또 운항을 하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냈다고 하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헝가리 현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와 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새로운 소식들 박효정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